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9장 심장정지 환자의 평가 및 응급치료 파트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본 소생술 BLS 즉 맨손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훌륭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본기 위에 약물 투여, 전문 기도기 삽관, 심전도 분석 등 고도의 의학적 개입이 더해지는 전문 심장 소생술 ACLS의 뼈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자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발생한 치명적인 의학적 문제를 즉각적으로 찾아내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심장 소생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이미 심장이 멎었거나 멎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초응급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자를 평가함과 동시에 지체 없는 응급치료가 하나의 톱니바퀴 바퀴처럼 맞물려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현장에서 마주할 혼돈 속에서도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접근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짜고짜 가슴부터 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외관적 평가를 통해 10초 이내의 의식, 반응, 심장정지 호흡 같은 비정상 호흡 여부를 살피고 목동맥, 상완동맥 또는 대퇴동맥의 맥박을 짚어 심장정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장정지로 판단되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구조 및 전문팀 요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폐소생술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환자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심장정지 환자가 소생하기 위한 핵심 치료는 신속한 제세동과 전문 약물 투여이므로 즉시 주변과 119 응급의료체계 혹은 병원 내 전문 소생팀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제세동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단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구조자가 환자와 함께 있다가 식사 중 떡이나 고기 같은 이물질에 의하여 기도가 폐쇄된 것을 명확히 목격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구조 요청보다 환자의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는 조작 하임리히법 등을 먼저 시행한 후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예외 조항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완벽한 구조 요청 이후 고품질의 가슴 압박 BLS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도착한 전문팀에 의해 전문 소생술이 전개됩니다. 전문 소생술은 기본 소생술이 멈춘 뒤에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압박이 진행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고도의 팀워크입니다. 전문 소생술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에어웨이 기도 유지입니다. 기관 내 삽관이나 성문상 기도기를 꽂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감시합니다. 둘째, 브리싱 인공호흡입니다. 100% 산소를 투여하며 양압 환기를 하고 청진과 흉곽 확인을 통해 폐 환기를 점검합니다. 셋째, 서큘레이션 순환 및 심전도입니다. 가슴 압박과 동시에 정맥이나 골내 주사로를 확보하고 심전도를 분석해 제세동과 약물 에피네프린 등 투여를 결정하며 심초음파를 봅니다. 넷째, 다이노시스 원인 규명입니다. 도대체 왜 심장이 멎었는지 5AG, 5T 같은 근본 원인을 찾아 표적 치료를 시작합니다. 현장의 리더는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멈춤없이 돌아가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영역인 에어웨이 기도 유지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여는 방법에는 백마스크 환기비 VM, 성문상 기도기 SGA, 기관 내 삽관 ETI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호흡 방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어려운 삽관을 하려다 가슴 압박을 멈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까요?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병원 밖 현장에서는 기도기 삽관 경험이 부족하거나 성공률이 낮은 의료 종사자라면 무리하게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지 말고 삽입이 쉬운 성문상 기도기 SG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장됩니다.
반면 병원 내 환경이거나 기관 내 삽관 경험이 충분히 숙련된 의료진이 있다면 궁극적인 기도 확보법인 기관 내 삽관 ETI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격렬하게 누르거나 환자를 이동시키다 보면 기껏 꽂아둔 튜브가 기관에서 쑥 빠져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전문 기도유지술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5번째 슬라이드. 그렇다면 그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이나 청진만으로는 시끄러운 응급 현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바로 파형후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 측정입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식도 위장로 튜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튜브 삽관 후 즉시 ETCO2 장치를 연결하면 환자의 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수치와 파형이 화면에 뜹니다. 만약 식도로 들어갔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파형이 평탄하게 나오겠죠. 이를 통해 치명적인 식도 삽관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색깔이 변하는 단순 비색계 이산화탄소 감지기보다 이런 파형 웨이브펌 측정 장치가 훨씬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하는 내내 화면에 파동이 그려지므로 튜브가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삽관 후에는 무조건 ETCO2를 켠다고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기도가 확보되었으니 이제 브리싱 인공호흡의 정확한 비율과 양을 맞출 차례입니다. 전문 기도기 삽입 전과 후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집중하십시오. 전문 기도기 기관 내 튜브나 성문상 기도기가 환자의 목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우리는 백마스크로 호흡을 줍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2로 유지합니다. 단 소아 환자이고 구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5대2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숨을 2번 불어넣을 때 반드시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 목에 전문 기도기가 완벽히 삽입된 후에는 판도가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가슴 압박을 멈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압박자는 1분에 100에서 120회로 쉬지 않고 가슴을 누르고 호흡 담당자는 압박과 비동기화하여 분당 10회, 즉 6초당 1회씩 독립적으로 인공호흡을 줍니다. 호흡량은 어떻게 할까요? 심폐소생술 중에는 100% 산소를 연결하고 1회 호흡량을 체중당 6에서 7mm로 주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환자의 흉부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정도로만 줍니다. 여기서 강력한 경고 하나 나갑니다. 살리겠다는 마음에 숨을 빠르고 세게 짜놓는 과호흡 하이퍼벤틸레이션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호흡은 흉곽 내 압력을 치솟게 만들어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정맥 회기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결국 혈압을 떨어뜨려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조금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환자실 등에서 이미 인공호흡기 기계 환기를 달고 있던 환자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기계 환기를 중단하고 수동소생 100BVM을 짜는 방식과 기계 환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호흡기를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다면 대시보드의 설정값을 심폐소생술에 맞게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숫자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모드는 용적 조절 방식으로 맞춥니다. 1회 호흡량은 예측 체중의 킬로그램당 6에서 8mm, 흡입 산소농도 FiO2는 무조건 100%, 호흡수는 분당 10회, 흡기 시간은 12초로 설정합니다. 후기말 양압은 0에서 5cm of H2O로 유지하고 가슴 압박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으로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최고 기도압 경보를 60에서 70mm 머큐리로 넉넉히 올리며 환자의 흡기 노력을 감지하는 유량 트리거는 오프 상태로 꺼둡니다. 명심할 점은 세팅을 맞췄음에도 가슴을 누를 때마다 삑삑거리며 폐 환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기계를 분리하고 수동 환기 소생 100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고치느라 산소 공급을 멈추면 안 됩니다. 8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영역인 서큘레이션 순환입니다. 가슴 압박이 얼마나 훌륭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약물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앞서 확인했었던 EtCO2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가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EtCO2 수치는 심폐소생술 중 폐를 관료하는 혈액의 양, 즉 심박출량과 정비례합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가슴 압박이 깊고 강하게 잘 되면 EtCO2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얕고 빠르면 바닥을 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치가 로켓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면 이것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어 피가 전신을 돌기 시작했다는 자발순환 회복 ROSC의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에피네프린 같은 혈관 수축제를 투여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약물 투여 경로도 중요합니다. 약물을 주려면 핏줄을 잡아야죠. 1순위는 정맥로 IV 확보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멎어 핏줄이 쪼그라든 환자에게 IV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정맥로 확보를 2차례 시도해도 실패한다면 지체 없이 뼈에 직접 바늘을 꽂아 약을 투여하는 골내주사 IO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여 약물로는 혈관 수축제인 에피네프린, 항부 정맥제인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이 주로 사용됩니다. 9번째 슬라이드, 드디어 다이노시스 원인 규명과 진단 영역입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모니터를 켜는 순간 이 심전도 리듬 분석에 의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즉각적인 치료 경로 분기점이 열립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리듬은 딱 2갈래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왼쪽 경로 제세동이 반드시 필요한 충격 필요 리듬 샤크블입니다. 심장이 파르르 떨고 있는 심실세동 VF와 맥박이 없는 무맥성 심실빈맥 PVT 여기에 속합니다. 이 리듬이 확인되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즉각적인 제세동 스위치를 눌러 전기 충격을 가하고 지정된 치료 순서에 돌입해야 합니다. 오른쪽 경로 전기 충격을 주면 안 되는 충격 불필요 리듬 넌 샤크블입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인 무수축 에이시스톨과 파형은 예쁘게 뛰는데 환자 맥박은 없는 무맥성 전기 활동 P여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제세동기를 쳐봐야 시간 낭비이자 심근 손상만 가중시킵니다. 즉시 기도 유지 및 양압 환기, 가슴 압박 중심의 치료 순서로 돌입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PA는 파형이 있으므로 반드시 목동맥 등 맥박 확인이 선행되어야 진단됩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가슴에 복잡하게 심전도 부착형 전극 3유도 등을 붙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제세동기 패드나 패드를 먼저 가슴에 대고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리듬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1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모니터의 일직선, 즉 무수축 에이시스톨이 떴습니다. 아, 심장이 완전히 멎었구나 하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 의료진은 반드시 이 화면이 가짜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장비 오류나 세팅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표 9-3에 정리된 이 체크리스트를 구분해서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첫째, 전극이 환자 몸이나 감시기에 헐거워지거나 빠져있지 않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둘째, 화면에 표시되는 심전도의 진폭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파형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닌가? 셋째, 심실세동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 떨림의 진폭이 너무나 미세해서 겉보기엔 일직선 무수축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넷째, 하나의 유도선이 끊어졌을 수 있으므로 단일 유도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방향이 다른 2개 이상의 유도를 확인했는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단의 붉은 박스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보는 게 무수축인지 미세한 심실세동인지 헷갈리네? 잠시 가슴 압박 멈추고 장비 좀 다시 세팅해 보자라고 절대 네버해서는 안 됩니다. 무수축과 심실세동을 감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시작이나 제세동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뼈에 새기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압박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슬라이드. 오늘 강의 중에서도 단연코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심장 정지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주고 전기를 쳐도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인 규명 공식 바로 5H5T입니다. 이 10가지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째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5H입니다. 혈관에 피나물이 부족한 혈량 저하증 하이포볼리미어,
산소가 없는 저산소증 하이폭시아, 피가 산성화된 대사성 산증 하이드러전 이온 액세스, 칼륨이 널뛰는 저고칼륨 혈증 하이퍼컬레미어, 그리고 체온이 너무 낮거나 높은 저고체온증 하이퍼서미아입니다. 다음은 5T입니다. 약물이나 독극물 중독 톡신, 심장을 피나 물이 둘러싸 옥죄는 심장 눌림증 탐폰네이드 카디악, 흉곽 내 압력이 차올라 폐와 심장을 누르는 긴장성 기용 텐션 뉴모소락스, 심장 혈관이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 스로본시스, 코로나리, 그리고 폐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 스로본시스, 풀모나리입니다. 이 10가지 원인 중 우리 환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호자의 진술, 투약 기록, 임상 양상 등을 종합하여 추리해내는 것이 여러분과 소생팀 리더의 가장 숭고한 임무입니다. 12번째 슬라이드, 앞서 말씀드린 5H5T 같은 원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는 최첨단 무기, 바로 심초음파의 활용입니다. 심장정지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를 잘 쓰면 그야말로 눈을 뜨고 CPR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급실이나 현장 진료 심초음파를 환자 가슴주로 명치 아래 검상돌기 하부에 대면 아까 배운 기관삽관이 잘 들어갔는지, 기흉이 터졌는지, 심낭에 물이 차서 심장을 누르는 심장눌림증 탐폰네이드이 있는지, 우심실이 팽창하는 폐색전증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을 누를 때 심장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눌리고 있는지 최대 압박 부위를 판단해 손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자발순환 회복 ROSC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가슴 위에서 보는 게 방해된다면 식도 안으로 초음파줄을 밀어넣는 경식도 심초음파를 쓰면 가슴 압박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지속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이 존재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초음파가 유용하더라도 잠깐만 초음파 영상 좀 깨끗하게 잡아볼 테니 가슴 압박 10초만 멈춰봐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초음파 영상 획득을 이유로 생명줄인 가슴 압박을 방해하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압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3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방대한 전문 심장 소생술의 조각들을 하나의 종합 대시보드 표 9-4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모든 환자에게 공통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 치료 4구역입니다. 첫째 구역, 가슴 압박과 환기입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은 어떤 첨단 의료기기도 대신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를 지속 유지하면서 100% 산소를 BVM이나 인공호흡기로 밀어넣습니다. 둘째 구역, 모니터링입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붙여 지금 리듬이 쳐야 할 리듬인지 놔둬야 할 리듬인지 지속 감시하고 EtCO2 파형을 통해 튜브 위치와 압박의 질을 1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셋째 구역, 전문 치료입니다. 숙련도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이나 성문상 기도기를 재빨리 찔러 넣고 심실세동 같은 충격 필요 리듬이 보이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신속한 재세동 스위치를 누릅니다. 넷째 구역, 약물 경로입니다. IB가 안 되면 망설임 없이 아이오 골내 주사로 뼈에 구멍을 뚫어 경로를 확보하고 리듬에 맞춰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리도카인 같은 생명수를 환자의 체내로 밀어넣습니다. 현장의 팀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 대시보드의 미션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4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운 전문 심장 소생술의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소생술은 1, 2, 3, 4로 끝나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인피니티 루프 무한 루프입니다. 고품질 가슴 압박을 지속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전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전기를 치고 EtCO2와 초음파라는 객관적 데이터로 현재 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5H5T 가역적 원인을 찾아내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것. 이 루프가 막힘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돌아갈 때 환자는 비로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 심장 소생술은 단순히 매뉴얼대로 약을 주고 전기를 치는 단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환자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원인을 파고들어 즉각적으로 교정해내는 생명 연장의 최전선이자 정밀의학의 결정체입니다. 현장에서 울리는 모니터의 알람 소리에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접근법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숙련된 두 손이 곧 누군가의 두 번째 삶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9장 첫 번째 파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